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어제도 미국 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미국 시장 요즘에 보면은 오를 때는 굉장히 좀 급하게 또 오르고 또 내려갈 때는 또 급하게 내려가고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뭐 어쨌든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재료로, 그저께 밤에, 이제 연준이 12월 달에는 0.75 못할 거다. 이러면서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어제 뭐 특별한 사실 호재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관성으로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주목했던 뉴스 중에 보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제 판가 낮춘다는 소식에 경쟁이 좀 심해져서, 테슬라가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하다가 양봉 마감은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빠지는 바람에 나스닥도 장 초반에 많이 빠졌고 S&P 500은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도 결국에는 이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보다 뭔가 지금 이제 연준 쪽에서 사실 그 금리 12월 달에 0.5% 올리는 것도 상당히 많이 올리는 건데요. 그런데도 0.75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안도성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V자 반등이 나오긴 힘들 겁니다. 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이제 영국의 전 재무장관인 리시 수낙이 새 총리에 내정이 됐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이러면서 영국발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는 형태예요. 이제는 지난번 총리가 트러스 총리가 이제 내세웠던 여러 가지 뭐 이제 감세 법안 같은 것들은 이제 다 무산이 된 것 같고요. 새롭게 출발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전 총리가 내려가고 새 총리가 왔으면은 새 총리는 전 총리가 했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전 총리가 쫓겨나듯이 물러갔고 이번에는 그 반대적인 어떤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올라온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렇게 뭐 감세 정책을 편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안도를 좀 한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부터는 아마 이제 오늘 밤부터 실적 발표가 미국 쪽에 굵직한 기업들이 있죠.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있고요, 오늘 밤에. 또 메타가 내일 밤. 제일 이제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애플이 27일 날, 애플하고 아마존이 27일 날 있습니다. 그런 실적 발표를 아마 시장에서 눈여겨보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FMC가 있고요. 실적이 지금 미국이 잘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 중에서 20% 정도가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72%가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으니까 상당히 3분기 실적까지도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시장 반등을 이끌어주는 하나의 뭐 이제 힘이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P 500 잠깐 차트 보시면은요. 단기간에 또 이제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매물대 지금 들어와 있죠. 여기서 이제 뭐 멀리 못 달아날 겁니다. 위쪽으로 가기보다는 이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야 되겠죠. 뭐 쉰다고 해서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11월 달에 금리 발표 0.75 한 이후에 시장 반등이 나올 걸로 보는데 물론 그 조건은 있습니다. 12월 달에 대한 전망이 0.5 이하여야 되죠. 12월 달 또 0.75 전망이 나와버리면은 시장이 또 한 차례 또 출렁거리겠죠. 근데 저는 12월 달에 0.75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전망이 나오든 0.5 이하일 것 같고, 그래서 11월 금리 인상 이후에는 이제 반등이 제대로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혹시 눌린다 이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매수고 모아가야 될 이제 타이밍이죠. 단지 이제 이번 주에 뭐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쉬어감을 좀 예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쉬면서 이제 실적이라든가 FMC에 대한 이제 경계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 같은 것들 나올 걸로 보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지금 이제 이런 이제 갭들이 이런 게 이제 여기 갭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매물대예요. 그래서 이런 거 넘으려면 이제 굉장한 호재가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S&P 500이 한번 훌쩍 뛰어넘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좀 박스권 예상합니다. 하지만 종목 장세는 아마 계속될 거고 계속해가지고 매일매일 올라가는 쪽이 있고 또 좀 쉬는 쪽이 있고 이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세요. 내 거는 계속 안 올라가고
다른 쪽만 계속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종목이 모멘텀이 있다면은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장에서는 한꺼번에 안 올라갑니다. 순환매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목별로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들 같으면은 지금은 뭐 기다리시면 다들 또 올라갈 겁니다. 2차 전지 좋게 보고 있죠, 저는. 조선도 좋게 보고 있고, 자동차가 어제 이제 현대차가 영업이익 깎이면서 이제 빠졌는데, 사실은 이제 실적은 잘 나왔다 봐야 돼요. 이제 충당금이 1조가 넘게 지금 잡히면서 이런 충당금이 잡히니까 이건 뭐 저절로 깎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충당금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실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환입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실적 매출은 늘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품주들은 같이 빠질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 자동차 쪽에도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가 아직 있다 봐야 되겠고, 반도체 요즘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좋네요. 그래서 뭐 바닥을 이제 그린 듯 싶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방산 쪽, 신재생 쪽 모멘텀 살아있다고 보이니까 이런 쪽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여기 말고도 요즘에 보면은 순환매 도는 섹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쪽은 조금 들고 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쪽은 다른 쪽들은 또 이제 뭐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매매를 할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SL입니다. SL. SL은 자동차 부품주예요. 예, 자동차 부품주들이 요즘에 현대차 빠지면서 다 같이 빠졌는데, 아마 이제 뭐 현대차가 어제도 이제 많이 빠졌는데, SL은 보니까 어저께 현대차 빠진 거에 비하면 많이 안 빠졌어요. 이제 아무래도 실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3분기 때 이제 매출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40%, 영업이익은 3배까지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쪽에서 생산 차질이 많이 완화돼 가지고 지금 북미 쪽의 매출이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이 회사는 지금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이 회사가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GM에다도 이제 헤드램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GM 쪽이 상당히 미국에 잘 팔려요. 3분기 때 미국 판매량이 24%나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 헤드램프가 그쪽으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 할 거 없이 다 생산 차질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지금 매출 회복이 계속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이 회사가 자회사를 인수를 한 게 있는데, SL 미러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울 만드는 데죠. 미러텍이니까. 3분기부터 이제 인수 효과가 온기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현대차가 CMS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확장하는 게 이 회사의 이제 실적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자회사도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지금 미국에서 그 전기차 생산을 굉장히 좀 서두르고 있죠. 기존의 라인도 전기차로 막 바꾸면서 또 조지아 공장 지금 빨리빨리 지으려고 그러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한테는 뭐 최대의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현대차 뭐 실적 이슈 때문에 지금 빠진다면은 지금 뭐 이 회사는 잡아줘야 됩니다. 4분기, 내년 1분기 전부 다 실적이 좋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매수 기회다 보이고요. 매수가는 뭐 시가 2% 이내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이번에 빠질 때에 뭐 절반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잡겠습니다. 35,000원 잡고요. 그 손절가는 26,000원, 이번에 나온 저점 부근입니다. 26,000원으로 손절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